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16시 30분경 서호와 어우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 제2수사단 제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시까지 5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3, 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서호와 어우은 문상호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5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21시 30분경 5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서호 대령과 어우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제2수사단 설치 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점심경 국방부 TF팀장 커우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아기가 묘단장 토우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우은 2024년 12월 3일 14시 49분에서 16시 3분경 지음 시점에서 퍼우를 만나온 뒤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퍼우에게 보여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일부의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아우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터우, 커우의 위 지음 시점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터우, 커우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되라고 말하였고 커우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상호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 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퍼우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아우은 커우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터우 장군이 단장, 커우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분 퍼우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퍼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되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 후 퍼우은 2024년 12월 3일 16시 55분경 제2수사단 수사일부장으로 내정된 코우에게 전화하였고 2024년 12월 3일 16시 57분경 및 17시 41분경에는 수사일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사고우준이에게 전화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18시 35분경 퍼우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551 5에 있는 S식당에서 위 코우를 만나기도 하였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소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5호부대, PPP부대 등을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대비. 여인영은 2024년 11월경부터 북한 우물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처 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해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1일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차장 겨우에게 전화하여 2024년 12월 2일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년 12월 3일 오전에는 참모장 허우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처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무렵 여인영에게 전화하여 잘 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여인영은 겨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위의 각 위치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여인영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위의 위치를 물었고 곽종근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위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겨우에게 선관위 세곡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위의 위치를 확인해봐라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일 19시 30분경 이후 위 겨우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겨우는 2024년 12년 3월 20시 37분경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2호를 통해 조지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의 위치와 함께 여인영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영은 겨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세곡과 여론조사위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되 만약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에서 21시 30분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 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허우 1차장 겨우가 있는 자리에서 큐큐큐 단장 여우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겨우에게 지시하였고, 허우가 겨우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 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0분에서 21시 40분경 김용현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허우, 겨우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 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김용현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를 예하 부대로 JS보병사단과 ZT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1방공여단, 제비경비단, 더블유경찰단, 제엑스통신단, 제Y공병단, 제지화생방대대, 충암지원대대, 제비비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비경비단은 예하에 제CC경비대대, 제DD 특수임무대대, 제2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고, 이 중 제DD 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지정 대테러 초동조치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조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 경호 및 주요 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2특수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일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더블유경찰단은 예하에 FF경찰대대, GG경찰대대, HH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 중 GG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지정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11월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년 2월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견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지역대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II 기동중대 MCMOTOR 사이클 9대, 차륜형 장갑차 6대, EHCT 위험성 폭발물 개착팀, CRST와 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 특수임무 TF 별칭 OOTF, 이하 OOTF라고 함을 설치하였고, OO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준비태세 강화 지시. 이진우는 2024년 11월 9일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영, 곽종군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 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 약 1,500명을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일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이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겨우의 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N특수임무단은 오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 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위원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비경비단 소속 제DD 특수임무대대와 제2특수임무대대 및 더블유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진우는 2024년 12월 2일 오전경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 시 지휘관 정위치, 전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OOTF의 흑보관면, 마스크 착용, 칼라테그기 부착, 쇠지렛 대망치 투표대, 공포탄 개인 돌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제CC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OOTF 출동,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선 투입 공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 사당 등의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출동 준비 태세 강화. 김용현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년 12월 3일 21시 48분경 이전에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21시 48분경 제비경비단장 여우에게 전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3일 21시 13분경 더블유경찰단장 묘호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 벼호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이선에서 국회, 본청 및 위원회 간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년 12월 3일 22시 26분경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부대인 제-S보병사단의 사단장 미호 소장에게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같은 예하부대인 제티보병사단의 사단장 비호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려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51분경 제비경비단 작전과장 쇼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지기자를 소집하고 OO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비경비단 작전과장 쇼호는 2024년 12월 3일 21시 52분경 제디디 특수임무대대장 여호에게 전화하여 려호의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OOTF도 비상 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21시 56분경 제2특수임무대대장 저호에게 전하여 OO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 사령부, 제비경비단 소속 제디디 특수임무대대 및 제2특수임무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더블유경찰단장 묘호 역시 2024년 12월 3일 23시 분경 주지경찰대대장 쇼호에게 부대 모든 II 기동중대 MC의 모티와 사이커라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 사령부, 더블유경찰단 소속 지지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8시 18분에서 18시 21분경 대통령 경호처장 시호를 통해 조지호와 김봉식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김용현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하였고 김용현은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 충함 사용지 한 장씩을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조지호와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과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에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김봉식은 2024년 12월 3일 19시 45분에서 20시 7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대장 처호에게 지금 영등포 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처호로부터 H현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에는 O, LL 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KK 기동대, 국회 1, 이문 쪽 기본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년 12월 3일 20시 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김봉식은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켜호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 JJ 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년 12월 3일 21시경 켜호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일수, 개표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김봉식은 2024년 12월 3일 21시 16분경 켜호에게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2024년 12월 3일 22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부장 켜호는 경비안전계장 처호에게 김봉식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피어가 반행 동서간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 약 360명의 준비를 마쳤다.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 태세 유지.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년 12월 3일 21시 40분에서 21시 50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김봉식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봉식은 2024년 12월 3일 21시 50분경 경비부장 켜오에게 전화를 걸어 광화문 타겟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 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 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 대기 지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22분경 국가정보원 1차장 켜오에게 전화하여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4.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 대기.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13시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2024년 12월 3일에 시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 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3일 16시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21시 40분경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